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네. 이 앞으로는 환자가 의사소견서를 당국에 제출하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의료용 대마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해외에서 만든 의료용 대마를 수입해서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료용 대마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해서 이 대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의약품인데요. 네. 이 대마라는 식물에는 460여 종 이상의 천연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환각을 일으키도록 하는 향정신성 성분도 있고요. 또 희귀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로 만든 의약품 혹은 건강식품이 외국에서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대마로 의약품을 만든다는 말에 좀 의아하실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같은 대마라도 이 각기 다른 뇌의 다른 부분에 작용하기 때문에 효능이 제각각인데요. 이 대마의 대표적인 성분이 카나비디올이라는 성분인데요. 네. 이것을 고농축해서 만든 뇌전증 치료제, 즉 간질 치료제가 지난 6월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카나비디올은 경련을 완화하는 항경련 효과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뇌전증 발작 환자에게 이것을 농축해서 만든 의약품을 투여하면 원래는 3분에서 길게는 10분까지도 계속되는 발작이 완화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예. 네, 또 다른 대마 추출물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THC, 즉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바로 환각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성분으로 우리가 대마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주 원인입니다. 아, 그럼 앞서 네. 말씀하신 카나비디올 이거 CBD는 환각을 일으키진 않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건 향정신성 성분이 아니고요. 아, 네. 네, 방금 말씀드린 THC는 하지만 이것은 모르핀 같은 마약성 진통제처럼 통증을 완화해준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말기 암 환자에게 투여하기도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에 따르면 부작용이나 중독성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대마 추출물 성분이 자폐증이나 치매, 그런 일부 질환에 효능이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동안 대마가 마약이다 이렇게 네.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이 의료용 대마 역시 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다 대마에서 나온 성분 아니냐 이런 네. 시각도 존재를 하는데요. 예. 이 뇌전증 치료제를 갖고 환각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뇌전증 치료제 성분은 실험실에서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로 전환이 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환각 물질을 얻기가 방법이 쉽지가 않고요. 네. 또 결과물의 순도도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나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이 대마 안의 성분 중에 THC, CBD 이렇게 있는데 THC가 환각을 일으키는 거지만 CBD는 환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근데 복용했을 때 몸 안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서 환각을 일으키는 어떤 우려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건 어떤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환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래요?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는데요. 네. 위는 위액이 나와서 산성 환경인데요. 이 실험실에서 산성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CBD, 즉 뇌전증 치료제에 쓰이는 약물이 THC, 즉 그 환각을 일으키는 예. 유사체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환율이 2.9% 정도였다고 하고요. 네. 이것이 정신해주는 자극 수준이 미미해서 이 대마초를 복용한 것과 비슷하지가 않고 굉장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네.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임상 연구에서는 대마 추출물로 만든 간질 치료제를 고용량으로 투여를 하더라도 이 대마초를 복용한 것 같은 반응이 유발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마초를 피우는 것과는 다르게 대마 성분을 이용한 의료용 약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화가 된 건데요. 내년 하반기쯤에 법 시행이 된다고 하죠.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혹시 두 분 와인 좋아하시나요? 네, 갑자기 물어보시는데 좋아합니다. 네, 저도 맛있게 먹습니다. 네. 네, 지난주 서울에서 보르도 그랑크리 시음회가 열렸다는 기사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이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르도 그랑크리 시음회요. 우리나라에서 열린 게 15번째라고 들었는데 사실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어떤 행사인가요?
네, 프랑스 보르도는 대표적인 와인 산지인데요. 이 보르도 지역의 와인 생산자와 포도원 130여 곳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보르도 그랑크리 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연합이 매년 전 세계를 돌면서 이 보르도 그랑크리 시음회를 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년에 처음으로 열렸고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보르도 와인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예. 그랑크리 이건 생소한 맞아요. 단어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네, 그랑크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보르도 와인 중에서도 예. 되게 품질이 좋은 특급 와인입니다. 예. 프랑스 보르도 지역은 와인에 대해서 AOC, 즉 아펠라시옹이라는 품질 인증 기준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AOC 기준을 통과한 보르도 와인 중에서도 품질이 매우 좋은 와인에 그랑크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아펠라시옹 품질 인정 기준이요. 이것 가운데서 특급이라는 거군요. 자, 그런데 와인이 좋고 나쁜 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와인은 빈티지라고 하는데요. 그 포도를 수확한 연도에 따라서 품질이 결정이 됩니다. 아, 연도를 빈티지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2015년에 딴 포도로 만든 와인이면 2015년 빈티지라고 빈티지. 말을 합니다. 네, 매년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지는 건데요. 가령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우 포도나무에 인공적으로 물을 주기 때문에 일정한 품질의 와인이 생산이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이 구대륙 의 경우 인공적인 물주기를 하지가 않는데요. 네. 그래서 같은 지역의 와인이라도 그 해의 작황에 따라서 가격이 2배 이상까지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2배씩이나 차이가 난다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2009년과 2010년에 포도 작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이때 생산된 와인은 품질이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반대로 2013년에는 포도 작황이 좋지 않아서 이때 와인은 값이 쌉니다. 이 좋은 와인은 숙성시킬수록 품질이 좋아지는데요. 나쁜 와인은 오래 숙성시키면 오히려 맛이 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시음회에서 선보여진 와인들은 당연히 좀 좋은 와인들이었겠죠? 네. 네, 맞습니다. 올해 시음회에서 선보였던 와인은 거의 보르도 그랑크리 와인 한 80여 종이 등장을 했는데요. 특히 2015년산 포도로 만든 와인, 즉 아까 말씀드린 2015년 빈티지여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보르도 대학과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2015년산은 좋은 빈티지라고 합니다. 2015년 봄철에 보르도 지역에서 4개월 넘게 가뭄이 졌고요. 6월과 10월에도 비가 적게 내렸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적당한 가뭄이 계속되면 포도나무는 껍질이 두껍고 또 크기는 작은 농축된 포도알을 맺게 됩니다. 8월에는 비가 어느 정도 내려서 갈증을 해소했고 또 수확기인 9월과 10월에는 기후가 서늘하고 건조해서 포도를 수확하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2015년산 와인이 그레이트 빈티지라고도 불립니다. 그레이트 그레이트 빈티지요. 빈티지. 자, 그럼 2016년 이후에 딴 포도로 만든 와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해 딴 포도로 만들어 먹는 보졸레 누보 같은 와인도 있긴 한데요. 네. 보통 품질이 좋은 와인은 만드는 과정이 2년 넘게 소요되거든요. 예. 와인으로 만들 포도는 가을에 수확을 하고요. 이 수확한 포도를 압착하면은 포도 껍질에 붙어 있는 효모가 포도의 당분을 알코올로 바꾸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이게 발효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참고로 이때 생긴 이산화탄소를 보존하면 스파클링 와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당분이 알코올로 바뀌다가 알코올 농도가 15도쯤에 달하면은 이 알코올이 효모를 제거하는 시점에 이릅니다. 이때 발효가 종료되는 거죠. 예. 그랑크리 와인의 경우 이런 발효와 숙성 과정이 총 통틀어서 한 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따라서 그랑크리 와인이 나왔다고 하면 3년 전 수확된 포도로 만들어진 와인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2016년 보르도 와인이 출시가 되겠죠. 네. 저도 와인을 좋아해서 좀 기대가 되는데 물론 과음하면 안 좋겠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